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전력공학 2장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 2장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그 문제 유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선 4개의 도체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각 도체 간의 거리가 d인 경우에 소도체 간 기하평균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도체 간 기하평균 거리다라고 지금 문제가 주어졌는데 결국 이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등가 선간거리죠.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선간거리, 전선과 전선 사이 그 선 간의 그 거리를 우리는 선간거리다라고 했겠고 그때 앞에 등가라고 했어요. 그 등가는 결국에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그때 평균이 우리가 평소 계산하던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학적 평균을 구해서 그 선간거리를 나타낸 것, 그게 바로 등가 선간거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선 4개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선 4개를 이렇게 하나, 2개, 그리고 3개, 4개가 정사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각 도체 간의 거리가 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d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가선간 거리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선과 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사각형의 모양대로 이렇게 거리가 d인 거는 맞지만 또 다른 거리가 있죠. 바로 이 도체와 이 도체 사이의 거리, 다시 그리고 이 소도체와 이 소도체 사이의 거리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 가운데 이 대각선 거리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정사각형이니까 이곳의 각도가 90도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요. 우리가 루트에 여기도 d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을 계산한 우리가 루트 2의 d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두 선 간 거리는요. 길이가 루트 2의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등가선 간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등가선 간 거리, 기하학적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산술 평균은요. 전부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기하학적 평균 거리는요. 각각의 모든 거리, 그것을 모두 곱해 주었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이니까 d가 4개죠. 자, 총 4개의 변인 d가 4개가 되겠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대각선의 길이 2개를 더 곱해 주게 됩니다. 루트 2의 d에 곱하기 루트 2의 d를 곱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곱해서 우리가 루트를 취했습니다. 자, 루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수에 맞는 제곱근을 우리가 나타내 주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 바로 6제곱근에 2에 그리고 d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암기해 주셔도 되지만 사실 등가선간거리 여러분들이 직접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정삼각형 그리고 두 도체 간이 직선으로 배열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모두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가공 송전 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에 단도체와 비교하여 복도체 장점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 단도체와 복도체 사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단도체와 복도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단도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송전 계통은 3상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 한 상만 본다라고 한다면 단도체는요. 한 상에 사용하는 도체가 하나, 이렇게 하나로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송전하는 것을 우리는 단도체 방식이다라고 했었고, 자, 복도체 방식은 무엇이었냐? 자, 우리가
복도체 방식은요, 한 상에서 이 소도체를, 도체를 우리가 2개 이상 사용해서 송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복도체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 도체 하나하나, 이 작은 도체를 우리는 소도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단도체는요, 이 소도체 하나로 구성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L은 약간 감소하고, 그리고 C는 약간 증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 지름이 증가를 했었죠. 우리가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등가 반지름, 기존 단도체를 사용했을 때 이 도체의 반지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 말이 우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송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 틀렸죠. 우리가 기존에 하나의 전선으로 이렇게 송전을 한 것보다 이것을 2 이상으로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개의 소도체로 우리가 송전을 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렇게 쪼개고 이 전선을 나누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스페이서와 같은 기타 자재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 공사비가 더 늘어나겠고요. 시공도 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선지가 틀리게 되겠고, 3번 전선 표면에 전이 경도를 감소시켜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 자, 우리가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했어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 자, 코로나 임계 전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주위의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되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해서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송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안정도와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송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다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그 송전 용량이 더 증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 이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되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자, 이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앞전에 정리한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반드시 암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R분의 D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0.02413 이것을 자, 나눠 주었죠. 바로 로그 R분의 D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은 전부 뭐예요? 바로 단도체일 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도체일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작용 인덕턴스 안에 이 소도체 개수 N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도체의 반지름을 자, 복도체 방식이니까 등가 반지름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가 반지름 우리가 자, 루트에 자, R S의 n-1 제곱에 앞에 소도체 개수만큼 제곱근을 해주게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반지름을요, 우리가 등가 반지름 자, n 제곱근에 R S의 n-1 제곱, 이게 바로 복도체 방식일 때 작용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이었어요. 자, 이때 자,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 등가 반지름이 커집니다. 소도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상의 원의 지름, 반지름이 모두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도체의 개수가 증가를 하니까 이 N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가 반지름이 증가를 하니까 자, 작용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분모가 증가하고요. 여기도
분모가 증가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 인덕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도체 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복도체 방식을 사용할수록 인덕턴스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정전 용량은요. 자, 분모가 감소를 해요. 이 로그 안에 있는 분모가 감소를 하니까 자, 이 바깥에 있는 분모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분모가 감소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인덕턴스는 약간 감소, 정전 용량은 약간 증가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이 전기 기기 시간에 이 송전 용량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어떤 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동기 발전기. 우리나라는요, 동기 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이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수가 있는데 자, 그 공식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요. 이 송전 용량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송전 용량 PS다라고 하는 것은 자, X 분의 자, VS V 아래 자, 사인 델타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었어요. 자, 이때 이 X가 무엇이냐? 이 X는 리액턴스인데요. 이때의 리액턴스가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거는 위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오메가 L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L이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X가 감소를 하게 되겠고 송전 용량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는 결국 뭐예요?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L과 C가 L은 감소, C는 증가함으로써 이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도 증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단도체 대신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이 복도체와 단도체 사이를 비교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요. 바로 보기를 보시면 자, 1번 전선의 작용 인덕턴스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요.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도체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L은 약간 감소를 하고요. C는 약간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2번 선지 모두 맞는 선지가 되겠고 자, 3번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를 저감시킨다라고 해요. 이 전이 경도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자, 전선이 있고 자, 전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표면에서의 전위는 제일 높다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었죠. 자, 이때 이 전이 경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떠한 지점과 지점 사이의 그 기울기를 우리는 이 전이의 기울기를 우리는 전이 경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 내에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가 클수록 코로나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 전이 경도,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전이 경도를 저감시킨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고 4번 전선의 코로나 임계 전압을 저감시킨다가 아니라 증대시킨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주변에 있는 공기에 이 전선 주변에 있는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 최고 전압을 우리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3상 3선식 송전선로가 소도체 2개의 복도체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소도체의 지름 8cm, 소도체 간격이 36cm, 등가 성간거리 120cm인 경우에 자, 복도체 1km의 인덕턴스는 약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덕턴스는 얼마인지 묻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이 인덕턴스가 바로 작용 인덕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라고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라고 해도 결국에 작용 인덕턴스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용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도체 방식일 때 어떻다라고 했어요. 자, 0.05에 자, 여러분들 같이 쓰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쓰면요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0.4605에 로그 R분의 D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단위는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선의 길이는요 굉장히 수백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위 길이당 1킬로미터당 작용 인덕턴스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 이 내용도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였어요? 바로 단도체 방식일 때 작용 인덕턴스였는데, 자, 문제에서는요 지금 소도체 두 개의 복도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복도체 방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이 자, 복도체 방식일 때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 0.05에다가 우리가 소도체의 개수. 자, 복도체 방식은요. 한 상에 우리가 송전을 할 때 2개 이상의 도체를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 도체, 소도체의 개수를 우리는 n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플러스 0.4605의 로그 자, D는 동일하고요. 등가성간거리 D는 동일하겠고 이때 R은요. 단도체는요. 소도체 하나니까 어차피 그 도체의 반지름이 되는데 우리가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도체 수가 2개 이상이니까 자, 가상의 원의 반지름인 등가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등가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에 R S에 n-1제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소도체의 개수만큼 제곱근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단위는 동일하게 가져가겠죠. 자, 그럼 이때 소도체 2개의 복도체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도체가 2개니까 n이 결국에 2가 되겠죠. 2. 그래서 여기에 2를 대입해 주면 되겠고, 자, 등가 반지름은요 n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2를 넣어주면 자, 루트 RS로 자, 이게 바로 소도체 2개일 때 복도체 방식에서 등가 반지름이 돼요. 자, 문제는요 대부분 소도체 2개인 복도체 방식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트 RS라고 따로 암기를 해주셔도 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자, 2분의 0.05가 되고요. 플러스 로그가 아니라 앞전에 자, 0.4605 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0.4605의 로그 자, 등가성간거리가 지금 120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등가 반지름 루트에 자, R 소도체 하나의 지름이 자, 8cm예요. 그러면 이때 R은요. 그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이었죠. 그럼 그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은 8에 2를 나눠준 자, 4가 되겠고, 자, 곱하기 S는요.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값이 자, 이렇게 정답과 동일한 약 0.48에 자, 55라는 작용 인덕턴스 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1km 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km 당이어서 여기가 이 단위는 그대로 미리 헬리가 되겠죠.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면요 여기 per 킬로미터 1km 당 0.485인데 그게 결국에 1km의 작용 인덕턴스 얼마가 됩니까? 바로 그냥 0.485가 되겠죠.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입니다.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선간 정전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페럿일 때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3상일 때 그리고 단상일 때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3상일 때. 자, 3상에서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거는, 자, 작용 정전 용량은요, 대지 정전 용량과 그리고 상호 정전 용량을 합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S,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자, 그리고 상호 정전 용량 CM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상에서 그 앞에 이 CM 앞에는요 3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3상이니까 3이 붙고요. 자, 단상일 때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해보면, 자, CS는 동일해요. 대지 정전 용량에 플러스 상호 정전 용량 CM을 해주시는데, 자, 단상은요 우리가 2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를 곱해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cm, 2cm이 붙는 이유가 이 상호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3상일 때는 3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해서 3cm이 되고, 단상일 때는 2개니까 더해서 2cm이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인덕턴스뿐만 아니라 정전 용량은 전부 우리가 한 상분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분에 대한 작용 정전 용량, 동일하게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왜 3이 붙고 왜 2가 붙었냐? 우리가 이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선과 전선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용량이, 그게 바로 작용 정전 용량, 다시 상호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선과 전선 사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상분에 대해서 쪼갰을 때 우리가 3상일 때는 3cm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상일 때는 2cm이 되어서 우리가 한 상분에 대한 작용 정전 용량이 3상은 CS 플러스 3cm, 단상은 CS 플러스 2cm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은 서로 이 3cm과 2cm이 나온 이유 정도는요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문제에서는요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작용 정전 용량을 묻고 있으니까 결국에 지금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지 정전 용량 CS가 지금 0.5096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우리가 3을 고려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3 곱하기, 자, 상호 정전 용량이, 자, 또는 선간 정전 용량이 0.1295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요 그 값이 대략 0.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동일하게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 0.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가공송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 R분의 D값이 클수록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아무런 조건 없이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묻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값들은요 모두 작용 인덕턴스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이 식은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먼저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거는 0.05에 플러스 로그, 다시 로그가 아니죠. 바로 그 앞에 0.4605에 로그 R분의 D가 되었습니다. 자, 단위는요 우리가 미리엘리퍼 킬로미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1km당 작용 인덕턴스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거는, 자, 0.02413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냐? 동일하게 로그 R분의 D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위는요 마이크로 페럿과 그리고 동일하게 퍼 킬로미터로 우리가 1km당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 식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지금 이 공식은요 단도체 방식일 때죠. 그런데 문제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단도체일 때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R분의 D값이 클수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로그 안에 있는 이 값이 커질수록 이 L과 C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L을 보시면, 자, 로그 R분의 D가 증가를 하니까 이 값 전체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L은
약간 증가하고요. 자, 작용 정전 용량은요. 자, 분모 안에 있는 값이 증가를 하니까 자, C는 약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L은 증가, C는 약간 감소가 돼서 자,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인덕턴스는 커지나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반지름이 1.2cm인 전선 한 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경우에 왕복 회로의 총 인덕턴스는 약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600m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론 시간에 다루진 않고 넘어갔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내용을 기억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만 가져가 달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공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자,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면 이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하는 자, 단도체 방식일 때 작용 인덕턴스를 먼저 써줍니다. 우리가 이 L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R분의 D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단위는요. 미리엘리퍼 킬로미터였어요. 자, 이 식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식을 적어주고요. 자, 문제에서 대지를 귀로로 한다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이 공식을 적고 우리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앞에도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 안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냐? 자, 2를 곱했어요. 0.05에 2를 곱하면 자, 0.1이 되고요. 플러스 자, 동일하게 0.4605에 로그 자, R도 동일하고요. 내가 2를 곱했으니까 이 D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D가 아니라 여기서 이 H2가 된다 라고 바꿔만 주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는 뭐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L에다가 2 곱해주시고요. 2를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는요. 우리가 귀로로 한다고 합니다. 이 귀로. 이 실제 귀로는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되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이 귀자가 우리가 이 귀를 한번 떠올려주세요. 우리가 이 귀 아플 때 어디 갑니까? 이 비인후과 가시죠. 그때 귀자가 한자로 하면 귀이입니다. 그래서 2를 떠올려서 우리가 2를 곱해준다. 자, 2를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겠고 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단위는요.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HE가 뭔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HE는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이 공식 떠올려 주시고요. 그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도요. 그 외의 값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우리가 0.1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자, R이 얼마냐? 문제에서 1.2cm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요. 우리가 앞에 2를 곱해주고 H2를 600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R과 D는요. 반드시 그 단위를 동일하게 가져가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미터로 바꾸면 이 분자도 미터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는 센티미터로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개가 모두 센티미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R을요. 센티미터로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600을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600m다라고 하는 것을 자, 센티미터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곱하기 10의 2승을 자, 이 제곱을 자, 제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면요. 그 값이 대략 2.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 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미터이고요. 선간거리가 라지 D미터인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한상 분에 대해서 다루죠. 결국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작용 인덕턴스 공식을 묻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면은 자, 지금 계속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0.05에 자, 적어보면은 0.4605에
로그 R분의 D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지름이 D미터이고요. 선간거리가 라지 D미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R은요, 우리가 도체의 반지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름이 D미터다라고 하니까 이 반지름을 자, D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름에다가 2를 나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로그 안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바뀌냐? 자, 2가 분자로 올라가서 자, 스몰 D분의 2가 올라간 이 라지 D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작용 인덕턴스의 기본 단위는요, 우리가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해당하는 식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입니다. 430제곱밀리미터의 ACSR이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송전선로가 있다. 이때 인덕턴스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인덕턴스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그 값은요, 작용 인덕턴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식으로 자, 단도체 방식으로 적어볼 거예요. 지금 주어진 그림이 자, 삼상 송전 계통에서 한 상당 도체가 지금 하나죠. 그러니까 단도체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05에 그대로 공식 적어줍니다. 0.4605에 로그 R분의 D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요, 미리헬리퍼 킬로미터가 돼서 1km당 작용 인덕턴스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 자, 문제에서 반지름은 주어졌어요. 대신에 등가성간거리 D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D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등가성간거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등가성간거리 바로 전선과 전선 사이 그 선간거리 앞에 등가입니다. 등가. 그러니까 평균 거리예요. 자, 그런데 그 평균 거리가 자,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어주는 그런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학적 평균 거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가성간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도체 3개가 직선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자, 우리가 먼저 루트에 각각의 거리를 모두 곱해 주었죠. 등가성간 거리를 구할 때. 자, 그럼 먼저 1번 도체와 2번 도체 사이 거리가 7.5m이고요. 곱하기 그리고 2번 도체와 3번 도체 사이의 거리도 7.5m가 되겠고, 자, 이어서 1번 도체와 3번 도체 사이의 성간거리도 있잖아요. 그 거리는 우리가 15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거리의 개수만큼 우리가 앞에 제곱근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9.45m, 자, 9.45m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거리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끝이 나겠죠. 자, 그런데 그냥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R과 D는요, 반드시 그 단위가 동일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9.45m를 그대로 넣어준다면 이 반지름의 단위도 미터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진 반지름 밀리미터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미터를요,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등가성간거리를 그대로 미터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거는 0.05에 플러스 0.4605에 자, 로그 자, 등가성간거리를 미터 9.45로 그냥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지금 14.6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단위는 밀리미터였습니다. 먼저 이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센티미터를 다시 미터로 바꾸고 싶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해줬죠. 그러면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해줬을 때 이 값이 바로 미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환산을 꼭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요. 자, 작용 인덕턴스 L은요, 그 값이 대략 1.3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단위는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니까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반지름 R미터이고 소도체 간격 S인
복도체 송전선로에서 전선 A, B, C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때 등가 성간거리가 D로 배치가 되고요. 완전 연가가 된 경우에 송전선로의 인덕턴스는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결국 구하는 것이 인덕턴스예요. 자, 그런데 그냥 인덕턴스라고 주어졌다면 그 인덕턴스는 작용 인덕턴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이 4복도체 송전선로다라고 해요. 자, 결국에 소도체가 4개인 복도체 방식인 송전선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구했었죠? 자,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R분의 D였어요. 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방식은요. 우리가 단도체 방식이었어요. 자, 한 상당 도체가 하나인 단도체 방식일 때 작용 인덕턴스가 되겠고, 자, 복도체 방식일 때는 그 식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복도체 방식일 때는요, 동일하게 0.05가 되는데 이 0.05에다가 자, 복도체 방식은 한 상당 도체가 2개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도체를 우리는 소도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도체의 개수 우리가 n으로 나눠 주었고요. 플러스 0.4605 동일하게 가져가 주시고, 자, 로그에 자, 등가 성간거리 D 그대로 넣어주고요. 자, 복도체 방식이니까 지금 이 R은요, 우리가 도체의 반지름이었어요. 그런데 복도체 방식일 때 그 반지름은요, 우리가 소도체가 2개 이상일 때 가상의 원을 그려서 그 반지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름이 바로 등가 반지름이었어요. 우리가 등가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에 자,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 R에다가 소도체 간격 S에 n-1제곱이었어요. 자, 이때 n은 동일하게 소도체의 개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소도체 개수로 제곱근을 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복도체 방식에서의 작용 인덕턴스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복도체 송전선로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지금 4복도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n에다가 4를 넣어주면 되겠고, 자, 여기에 4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n에다가 4 넣어주고, 4 넣어주고요. 여기는 n-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1이니까 자,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s의 세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를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요, 이 식을 그대로 찾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4분의 0.05는요, 그 값이 0.0125니까 자,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성간거리가 2 라지 D미터이고요. 선로 도선의 지름이 스몰 D미터인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인지 묻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정전 용량도요, 인덕턴스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값은 작용 정전 용량 또는 작용 인덕턴스로 우리가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결국 작용 정전 용량 라지 C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했었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0.02413에다가 우리가 로그 R분의 D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자, 단위는요, 우리가 마이크로페럿에 자, 1km당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해서 per 킬로미터로 우리가 킬로미터당 단위 다시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지금 성간거리가 이 D고요. 그리고 지름이 스몰 D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간거리가 우선 2D가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 이때 R은요, 도체 하나의 반지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도선에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자, 지름을 반지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몰 D를요, 우리가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2가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몰 D분의 자, D2가 올라가서 4 라지 D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이 식의 모양 그대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삼상삼선식 송전선로에서 연가의 효과가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연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송전계통은 삼상 교류 송전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지지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지물, 그리고 다른 지지물, 이렇게 지금 세 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물과 지지물, 그리고 또 지지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을 시설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삼상이니까 이렇게 전선을 쭉 동일하게 다른 지지물로 보내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높이에 따라서 그 정전 용량이 달라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철탑의 그 위치로 계속 가설을 하게 되면은 선로 정수, 그 중에서도 이 정전 용량이 불평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선을 쭉 보내주다가 다른 지지물에서 이렇게 내려줘서, 자, 이런 식으로 전선을 또 다른 지지물로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서 이렇게 전선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삼상이니까 여기서 이 노란색 선은요, 쭉 가서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다른 지지물로 보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다른 지지물로 전선을 시설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주황색 선은요, 이런 식으로 보내서,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서 보내주게 돼요. 이렇게 지지물마다, 이렇게 3의 배수인 지지물마다 우리가 이 전선을 높이가 다르게 보내줌으로써 이 높이 차에 의해 발생하는 선로 정수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연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자, 선로 정수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자, 1번 작용 정전 용량이 감소된다? 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 정전 용량이 불평형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 이 정전 용량 자체가 이 연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감소한 거를 다시 올려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모두 우리가 이렇게 각상의 임피던스 평형, 자, 이 내용이 결국 각상의 선로 정수 평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감소, 그리고 직렬 공진의 방지, 이 내용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의 선로 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송배전 선로는요,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다. 자,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선로 정수다라고 하는 거는 저항 R, 그리고 인덕턴스 L, 그리고 정전 용량 C, 마지막으로 누설 컨덕턴스 G, 이 4개로 이루어진 정수를 우리는 선로 정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는 연가를 하지 않는다. 자, 틀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선로 정수, 그 중에서도 이 정전 용량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가를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 지지물에 우리가 삼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3개의 전선을, 자, 이렇게 노란색, 자, 주황색, 자, 초록색 전선을 시설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지물로 이 전선을 쭉 송전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전기를 보내주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지에서 그 전선이 시설된 그 높이 차이마다 이 정전 용량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높이로 쭉 송전을 하게 되면은 이 정전 용량의 불평형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선로 정수의 불평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가를 함으로써 그 높이를 3의 배수, 정수배인 지지물마다 이 높이를 바꿔줌으로써 선로 정수를 평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3번,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한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제전력공학 3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분포 정수 회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런 게 있구나, 뒤에서 배우겠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도체와 도체 사이 또는 도체와 대지 사이에는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전 용량 파트에서 이렇게 전선이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3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3개의 전선이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어요. 자, 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선은요 모두 도체죠. 자, 도체고요. 여기도 도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지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가 어떠한 부하들을요 전부 접지를 대지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전압이 발생을 해서 이상전류가 흐르면 이 대지로 흐르기 때문에 이 대지도 마찬가지로 도체로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커패시터로 예를 들면서 자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체 그 사이에서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우리는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송전 계통에서도 전선과 전선 사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우리가 이 공기라는 절연체를 둘러싼 절연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콘덴서와 같이, 마치 커패시터와 같이 도체와 도체 사이 공기라는 절연체가 있는 그 사이에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도체와 대지도 결국에 도체로 간주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체와 대지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도요. 도체와 도체 사이 또는 도체와 대지 사이에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 계통보다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이 어떠한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결국에 지중선 계통, 지중전선로가 가공선 계통, 가공전선로보다 이 인덕턴스와 그리고 정전 용량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중전선로 파트는요. L과 C에 대해서만 그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중선 계통은요.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거는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R분의 D가 되고요.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거는 0.2413에 0.02413이죠. 0.02413에 자, 로그 R분의 D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 두 개는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중 전선로는요 가공전선로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등가 성간거리 D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등가 성간거리가 결국 전선과 전선 사이의 어떤 평균거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중전선로는요 땅을 파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선과 전선 사이의 거리를 그렇게 많이 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더 땅을 많이 파야 되고요.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공전선로보다 이 등가 성간거리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은 어떻게 되냐? 자, 등가 성간거리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등가 성간거리가 작아지니까 자, 지중전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는요 작아지게 되겠고, 자, 지중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은 자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가공전선로와 비교를 했을 때 지중전선로는 L이 감소하고요 C가 약간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된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공선 계통이 지중선 계통보다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이 어떤지를 묻고 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거는 지중전선로보다 L은 약간 크고요. 그리고 C, 작용 전정 용량은 약간 작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초고압 송전 계통에서 자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요 그 전선 주위에 있는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빛과 소리를 동반한 일종의 방전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현상은요 굉장히 안 좋은 녀석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첫 번째로 전선의
부식을 발생시킵니다. 자, 우리가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는요, 바로 O3, 오존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코로나 현상은요, 전력의 손실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결국에 이 코로나 현상은요, 외부로 방출되는 방전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전기를 송전을 했는데 온전히 수용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 장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중간에 방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방전은요, 전부 손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손실을 일으킨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전파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송전 방식은요, 삼상 교류 송전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압의 파형을 보면은 이러한 교류 파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이렇게 코로나 임계 전압, 자, 전압이 높아지면서 자, 높아지다가 자, 코로나 임계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그 최고 전압을 넘게 되면은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이 방전되면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자, 파형이 잘려나가서 이러한 비정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일 때도 동일한 전압의 크기에서 코로나 임계 전압보다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파형이 잘려지면서 이러한 비정현파 또는 외형파라고 합니다. 외형파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 외형파 안에는요, 우리는 고조파 성분,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3의 배수인 고조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3고조파는요, 이 전선 주변에 있는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교류 송전에서 전압이 높아져서 만약에 코로나 임계 전압보다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외형파가 발생을 하면서 자, 고조파 성분, 그 안에 있는 제3고조파 성분이 주변에 있는 통신선, 이러한 통신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전파 장애, 유도 장애를 발생시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코로나 손실은 전원 주파수의 3분의 2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이 피크식에 의해서 자, 이 식을 보시면은 자, 주파수는요. 자, 3분의 2제곱과 관련이 없죠. 자, 여러분들 이 식을 떠올리시면 자, 이 4번 선지는 틀린 선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식 내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요, 바로 지름을 크게 한다. 우리가 지름을 크게 함으로써 이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공연선 자,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중공연선 그리고 ACSR 추가로 뭐 복도체 방식,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지름을 크게 해줬고 그래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은 4번 복도체를 사용한다가 가장 유효한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번입니다.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선 주위의 공기가 절연이 파괴가 되지 않는 그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을 우리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전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절연이 잘 파괴가 되지 않겠고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아지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지름을 크게 한다. 전선에 지름을 크게 하였을 때 우리가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었죠.
이 코로나 현상을 방지한다는 게 결국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반대인 개념인 전이 경도는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지름을 크게 해줘야 하는데 이 지름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중공 연선이 있고요. 자, 동일한 동량에서 자,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는 중공 연선 그리고 AC, SR 같은 것들도 있겠고 또는 복도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지름을 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자,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대책인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이때가 바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은 우리가 전력공학 2장 자 선로정수 및 코로나였죠.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